네, 혹시 그동안에 하신 판결 중에요. 파기환송된 판결이 몇 건이나 되시나요? 건수는 모르지만 파기환송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신이 파기환송된 판결이 몇 건 있는지를 기억을 잘 못하셔요? 예.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해서 형사사건 한 10건 이내, 10건 정도, 민사사건도 10건 이내, 그 정도이고, 행정사건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건은 건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이 많으신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당사자들의 말을 좀 깊이 좀 오랫동안 잘 들어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도 좀 많이 한 편이고 또 형도 좀 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진보적인 색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념적인 것은 몰라도 기존의 판례나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좀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되기도 하고 좀 채택이 되지도 않았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리 판단을 잘 못했기 때문에 파기된 사건도 있을 것이지만 또 나름대로는 새로운 해석을 해본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당사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 한진중공업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사실 한진중공업 사건에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단행 가처분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문을 신문기일을 잡아서 신문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기일을 잡아서 소환을 해야 됩니다. 김진숙 씨는 지금 크레인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소환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일을 잡지를 못했고 만약에 신문기일을 잡아서 김진숙 씨가 출석을 하게 되면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가처분의 목적 자체가 그대로 달성이 돼 버려서 가처분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 때에 가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진숙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가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통해서 가처분 이의를 하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하지 않고 일단 가처분부터 먼저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의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아까는 또 생명이 혹시 자살할까봐 그러셨다면서요? 그럼 그것은 이제 가처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다 인정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전의 필요성을 따질 때에 사고가 생길지 모른다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은 이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모순점이요. 불상사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문, 즉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불상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을 이렇게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계속 오전부터 답변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희의 마음에 갈등을 주게 하는 답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은 해가 떴다 그러고 저렇게 물어보면 오늘은 구름이 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2분, 3분, 2분. 어떻게 우리가 그 대법관 후보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오늘 나오셔서요. 한진중공업 문제는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은 내 생각이 너무 급했거나 아니면 한쪽에 너무 경도돼 있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다면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는 가처분 결정을 하면 그 자체로 뭐 그대로 끝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를 생각을 해서 가처분을 했지만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자살할까봐 그랬다 그러고 이제는 또 기회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예를 들면요, 이 한진중공업이 김진숙 지도위원 외에 또 다른 다수 노동자에 대한 가처분 사건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가처분 신청부터 인용 결정까지 35일이 걸렸습니다. 왜 똑같은 이런 사건에서 다른 한 분은 35일 걸려서 이렇게 내리는데 꼭 후보자님만 유독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부분을 위배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후보자님이 가정한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까? 아니면 100만 원 강제이행 집행금 그 낸 부분을 하루 이틀이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루 이틀 만에 내려왔습니까? 모든 가정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 스스로의 반성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을 했지만 또 간접강제를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4대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4대강이요. 올해 100여 년 만에 가뭄이 왔는데 이게 가뭄에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후보께서 이 국가재정법과 관련해서 재해예방 복구 지원으로 4대강을 보지 않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한 판결은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 이것은 후보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질문을 줄이겠는데요. 조금만. 오늘 질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후보자님은 때때로는 굉장히 창조적인 판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 흔적도 보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배려도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 판결을 즉흥적으로 내리는 그런 구석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4대강이 그랬고 한진중공업이 그렇고 부산저축은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부분 다 정치적 판결이라고 볼 만큼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자잘한 소소한 판결에서는 굉장히 후보자님이 그 약자를 위한 배려 같은 것을 사용하셨지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판결에서는 권력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대법관 후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님 질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